오늘 우리에겐 없던 능력이 생기는 중이다. 이름하여 은미력. 지금 이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구나 해서 은미는 시작된다. 엄마의 집밥이 특별해지는 건 엄마를 벗어나면서부터다. 매일 당연한 듯 먹던 그 똑같은 밥을 부모에게서 독립한 뒤에는 자세를 고쳐잡고 먹게 된다. 세상에 집밥이 이런 맛이야? 집밥을 나는 어릴 적 단 한 번도 음미하며 먹어본 적이 없다. 그것은 그저 식탁 위에 존재했고 당연했으며 내일도 당연할 것이다. 은미는 지금 내게 없거나 곧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들 앞에서 자주 시작된다. 지금 이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구나 해서 시작된다. 가혹한 코로나의 시대를 어떤 케이스 스터디도 없이 온 몸으로 통과하고 있는 우리. 그래서 우리에겐 그동안 없던 능력이 하나 생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것은 은미력 아닐까? 안녕하세요. 미소생각의 미소영입니다. 이 책을 읽기 시작한 건 9월 3일. 그런데 그 당시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당시 힘든 상황이 맞닥뜨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9월 20일 새벽, 마음이 조금 평온해진 상태로 이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몇 시간 만에 완독을 했어요. 책은 같은데 나의 상황에 따라 감정이나 집중도가 다르게 반응하는 것. 코로나로 지친 일상이 1년 반 이상 지속되고 있는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죠. 이전의 세상이 아닌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에 편승해야 하는 것이 좀 더 일상 회복이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이 책의 저자인 유병욱 작가는 현재 TBWA 코리아 광고회사에서 크리에이터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유명한 카피라이터인데요. 이전에 나온 책으로는 생각의 기쁨, 평소의 발견이 있어요. 이번에 나온 없던 오늘의 차례를 보면은 1부, 오늘 우리는 예전의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 2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은 변치 않을까? 3부, 앞으로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까? 4부, 우리는 어떻게 단련해야 할까? 이렇게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해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작가는 뾰족한 날들에 지칠 때 뭉툭한 과거를 연다. 필요하다면 일주일 정도 나는 그 주간을 레트로 위크라 부르는 중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새벽에 만난 유병욱 작가의 없던 오늘은 제게 레트로 데이였어요. 책 속에서 만난 엄마, 가훈, 어린 어른인 나, 세상의 빠른 변화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들과 코로나 이후 우리에게 생긴 변화 중에 하나가 감정의 범퍼가 얇아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자주 분노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지 알려주는 내용을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마스크, 2m, 비말의 비행거리, 그리고 인류가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안한 사회적 거리. AI가 인간 최고의 두뇌를 이긴 시대에 침방울의 비행거리가 문명의 새로운 기준이 되다니 허탈하고도 놀랍다. 커피숍을 가도 투표장을 가도 우리는 상대의 침방울이 나라와 닿지 않을 만큼 떨어져 서 있다. 바닥에 프린트된 발자국 모양에 얌전히 내 발 모양을 맞추고서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숨어 있을지 모르는 상대방의 침방울을 막는 방법은 두 가지다. 떨어져 있거나 애초 튀지 않게 하거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에 모두 협조적인 편이다.
한국 사회에서 마스크 무용론은 코로나 초기에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사라졌고, 덕분에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는 코로나와 상대적으로 잘 싸우고 있는 중이다. 밥벌이를 위해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다 보면 객차를 빽빽하게 채운 사람들이 모두 잠재적인 바이러스의 운반자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생각한다. 그나마 다행이구나, 마스크가 있어서. 내 입과 그의 입을 막아 그나마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구나. 생각해보면 대단히 원시적인 형태의 이 흰 조각이 인류의 생존 능력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진화 과정에서 물속의 산소를 호흡하기 위해 태어난 아가미처럼 마스크는 생존을 위해 변이한 별도의 신체 기관처럼 느껴질 정도다. 이제는 입 주변에 마스크가 없으면 몸이 먼저 그 차이를 알아차린다. 휴일에 커피 사러 나갈 때, 마스크를 깜빡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가 입 주변에 직접 바깥 공기가 닿으면 금방 어색한 기분이 든다. 하루는 마스크 없이 사람들이 가득한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내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당혹스러워 외투의 지퍼를 맨 위까지 올렸다. 마스크 없는 외출은 속옷을 안 입고 밖을 돌아다니는 간밤의 꿈처럼 당혹스럽다. 사실상 주위의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 전에 없던 변화들이 생기고 있다.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근본적인 부분부터 시작된다. 일단 상대의 감정을 읽는 일이 어려워졌다. 광고주와 미팅을 해보면 우리 회사가 준비한 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눈꼬리와 눈썹의 모양이 힌트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감정은 눈 아랫부분의 움직임에서 꽤 많이 드러나는데 그 부분이 가려져 있으니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다. 입꼬리의 움직임, 벌린 입의 크기, 올라간 광대뼈 주위의 살. 상대의 마음을 읽는 일에 이렇게나 총체적인 정보들이 필요했다니 예전엔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다. 얼마 전 중요한 광고주와의 미팅에서 나는 상대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고 싶어 평소보다 훨씬 과장되게 얼굴 윗부분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일부러 고개를 더 많이 끄덕였고 얼굴 근육을 더 크게 움직였다. 결국 상대방에게도 내 얼굴의 윗부분만 보일 테니까. 자연스럽게 체득한 코로나 시대의 의사 전달법이다. 굳이 찾아보자면 마스크에도 몇 가지 장점이 있다. 팀의 김대웅 아트 디렉터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 출근길 사람들이 다 예쁘고 잘생겨 보인다고 했다. 그는 스키장 효과라는 표현을 썼는데 슬로프 위에서 눈만 내놓고 있으면 웬만한 사람은 다 잘생겨 보이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했다. 사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상대가 어떤 사람이라는 단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긍정적으로 보면 상대를 예단하지 않고 대할 수 있다. 저 사람이 어린지, 나이 들었는지, 돈이 많고 적은지를 예측할 수 있는 시각적인 정보가 내게 덜 넘어오니까 우리는 오히려 전보다 편견 없이 상대를 대할 수 있다.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마스크를 낀 사람을 보면 나는 종종 알 수 없는 동질감을 느낀다. 하는 일과 나이와 사회적 위치가 모두 달라도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같으니까. 비슷한 감정을 나는 훈련소에서 느껴본 적이 있다. 사회에서 뭘 하다 왔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똑같은 군복에 철모를 쓰고 떼약볕에 앉아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우애가 생긴다. 그래, 당신도 참 고생이다. 금방 친해지고 금방 속을 터놓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느닷없이 찾아온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해 견디고 있는 것이다. 빽빽한 전철 객차 안에 마스크들을 보며 생각한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자 여행 마니아인 아내가 생각해낸 간접 여행법이 있다. 식탁에 맥주나 와인, 안주를 잔뜩 올려놓고 아이패드로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같은 여행 프로그램을 본다. 일본 3대 우동을 찾아서나 천재들의 도시 피렌체를 틀어놓고 맥주를 마시면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을 조금은 달랠 수 있다. 슬프게도 영상은 모두 몇 년 전에 올라온 것들이다. 지금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촬영팀이 없으니 여행 영상도 2019년 이후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얼마 전 헝가리 전통시장 살라미 소세지의 비법에 대한 동영상을 보다가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 소세지 공장의 기술자가 수많은 살라미들의 틈에 들어가 자신이 이 소세지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영상을 보던 아내는 깜짝 놀라 외쳤다. 저분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저러면 안 되는데? 화면 속의 기술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소세지들 틈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수년 전에 찍은 콘텐츠를 보며 우리는 행여 소세지가 오염되지 않았을지 소세지의 안부를 걱정하고 있었다. 우리의 위생관념이 전보다 훨씬 엄격해진 것이다. 과거에 당연했던 것들도 하나둘 당연하지 않게 되었다. 지난달 수백억 원이 걸린 경쟁 PT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했는데 마이크를 들고 마스크를 쓰고 했다. 한 달을 준비한 이 중요한 결과물을 웅웅 울리는 목소리로 전달해야 한다는 사실이 속상했지만 이제 모두의 우선순위는 전달이 아니라 안전으로 바뀐 지 오래였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모두가 경청하며 40분의 PT를 마쳤다. 예전엔 말도 안 되었을 마스크 프레젠테이션이었지만 말하는 이가 더 또박또박 말하고 듣는 사람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니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었다. 얼마 전 스마트폰 속의 사진들을 들여보다가 슬픈 깨달음을 하나 얻었다. 2020년 1월을 기점으로 모든 사진 속의 인물들이 마스크를 끼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인체의 또 다른 기관처럼 얼굴에 붙어있는 마스크, 완벽하게 벗게 되는 날은 올까? 그날이 온다면 이 글을 다시 보며 마음껏 무용담을 나누고 싶다. 이 시절을 함께 보낸 전우들을 불러 군대에 가서 축구했던 이야기를 하듯 이렇게 내가 말이야 수백억 원 PT를 마스크 끼고 한 사람이야. 또는 세월이 흐른 뒤에 이렇게 아가야 옛날엔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에 마스크라는 물건이 하나 더 달려 있었단다. 부디 어서 그날이 왔으면. 외할머니. 외갓집은 나의 본가에서 멀지 않았다. 아이가 걸어가기엔 무리이지만 어른들은 맘먹고 걸으면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외갓집은 늘 같은 장소에 있었고 지금도 그곳에 있다. 오랜만에 외갓집에 가면 대문이며 천정이며 다락이며 심지어 외할머니까지도 줄어들어 버린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어릴 적 내가 처음 발을 들여놓은 외갓집의 물리적인 크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물약을 먹어 덩치가 커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오직 나만 키가 커져버렸기 때문이다. 다 큰 어른이 되어 외갓집에 가면 구석구석 눈 닿는 곳에 내 어린 시절이 숨어 있다. 슬프게도 이런 공간은 지구상에서 외갓집이 유일하다.
내가 유년 시절을 보낸 5층짜리 아파트는 재건축이 사라지고 고층 건물이 들어섰다. 실전하는 장소로 어린 내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외갓집에 가면 나는 일부러 다락에도 올라가 보고 아직도 아궁이가 있는 부엌에 내려가서 외할머니 뒷모습을 구경한다. 다락에선 서울에서는 결코 맡을 수 없는 오래된 물건들의 냄새가 난다. 의외로 냄새는 강력한 기억의 환기장치여서 다락 냄새는 곧바로 돗자리가 깔려있던 다락에서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며 누워있던 10살 남짓의 나를 떠올리게 해준다. 작은 방 창틀 사이엔 좁은 공간이 있었다. 동생과 나는 용케 그 사이로 들어가 숨어있기를 좋아했다. 분명 어른들은 두 남자아이가 숨은 것을 알고 있었겠지만 모르는 척 큰 소리로 어디 갔지? 모르겠네 를 외쳐주어 두 소년을 흥분시켰다. 부엌에 가면 늘 같은 위치에 맑은 물을 떠놓은 물그릇이 있었는데 저게 뭐냐고 물으면 외할머니는 부엌에는 조왕신이란 신이 있어서 그분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다. 그 신에게 뭘 비냐고 묻자 외할머니는 내 엄마와 삼촌, 이모들이 다 건강하고 또 우리 병욱이도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빈다고 하셨다. 물 한 그릇을 바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놀라운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 있다니 나는 조왕신이란 비현실적인 단어를 혀에 올려 조용히 발음해 보았다. 외갓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면 외할머니는 늘 문 밖으로 나와 우리가 타고 있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작은 점처럼 줄어들어 있는 외할머니는 계속 손을 흔들었다. 동생과 나는 계속해서 손을 흔드는 외할머니의 모습이 재밌어서 웃었다. 얼마 전 나는 그 장면을 몇십 년 만에 다시 보고 눈물이 났다. 서울에 살며 가끔씩 대전에 가지만 외갓집에 들른 일은 많지 않다.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에 들러 시간을 보내고 교통체증이 시작되기 전에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늘 시간이 모자라다. 그러다 2019년 이번에 대전에 가면 반드시 외갓집을 다녀오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코로나가 우리를 찾아오기 전 우리는 그저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것만으로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올 수 있었다. 나와 아내와 아들 제이는 본가에 들러 어머니를 모시고는 외갓집에 갔다. 편찮으시다고 들었던 외할머니는 내 기억보다 더 조그맣게 줄어들어 계셨지만 립스틱도 바르고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했다. 나는 난생 처음 내 차로 외할머니를 모시고 가 당신이 좋아하시는 육회를 사드렸다. 외할머니는 뒷자리에 탈 때 부축해드리는 손자 며느리의 팔짱을 끼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다. 음식도 잘못 드신다고 들었던 외할머니는 그날은 쉬지 않고 젓가락질을 하시는 바람에 나의 어머니를 놀라게 했다. 외손자가 돈을 잘 버니 여기 있는 음식 다 시켜도 된다고 나는 너스레를 떨었다. 외갓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외할머니는 우리 병욱이를 10번도 넘게 말씀하셨다. 외갓집에 돌아가서는 제이에게 다락방을 구경시켜 주시고 아궁이를 보여주셨다. 제이는 아파트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집의 구조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외할머니를 보러 갔지만 나는 아들과 시간을 더 오래 보낸 것도 같다. 얼마 후 외할머니가 깎아주는 과일을 먹고 거실에 핀 신기한 꽃의 이름을 묻고 드시라고 사온 두유를 드리고는 서울로 올라갈 차가 막힐 것 같다며 벽시계를 보았다. 외할머니께서 언뜻 비치는 서운한 표정을 보고 나는 당황하여 말꼬리를 길게 내렸다. 제이가 왕할머니네 집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걱정 마시라고 금방 또 오겠다고 그러자 외할머니는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와서 세상이 훤했는데 금방 또 어두워지려 그랴. 에이, 엄마도 주책이네. 애들 마음 안 좋게 왜 그래요? 라고 하시며 나의 어머니는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나와 아내는 가슴이 먹먹해져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나타나기 전에 외할머니의 시간은 어땠을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외갓집을 지키는 외할머니의 하루하루가 어땠을지를 나는 세세히 알 수 없다. 짐작컨대 아마 매일매일이 비슷비슷한 밝기였을 것이다. 그러다 몇 시간 세상이 훤해진 것이다. 외손자가 어릴 적 자신과 똑같이 생긴 꼬맹이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나타나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니 그 서너 시간이 세상이 훤할 정도로 행복해 보였는데 이제 돌아가야 한다고 다시 늘 어둑어둑 비슷비슷한 밝기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이다. 받지 않겠다는 용돈을 쥐어드리고 또 오겠다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떠나며 백밀러를 보니 예전보다 구부정해져서 더 작아 보이는 외할머니는 늘 그랬던 것처럼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 계셨다. 우리가 잠시 들른 것만으로도 외할머니의 세상은 훤해질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빛이 될 수도 있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그 몇 시간을 못 내고 있을까? 자주 가겠다는 약속은 또 다른 이유로 지키기 어려워졌다. 코로나가 가장 심각한 도시, 서울에 사는 외손자가 나이 든 할머니를 보러 간다는 건 마음만 먹는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게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가 사라지면 나는 시간을 낼까? 아니면 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미루게 될까?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까?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는데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일도 아닌데. 진정성. 코로나 이후 우리가 생긴 변화 중에 하나, 감정의 범퍼가 얇아졌다.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자주, 더 격렬하게 분노한다. 예전 같으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었던 일들을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한다. 그리고 그 감정을 빨리 퍼뜨린다. 우리 모두에겐 밖에서 나오는 감정적인 충격을 흡수해주고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는 시간을 지연시켜주는 범퍼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주 얇아진 것만 같다. 무엇이 우리를 달라지게 했을까? 나는 그것이 생명이 오가는 평소 때문인 것 같다. 우리는 한 번도 이런 매일을 살아본 적이 없다. 젊건 나이 들건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실수와 상관없이 그저 운이 나쁘다는 이유로 죽음에 이를 수 있다. 하필 그 식당에 가서 마스크를 내리고 밥을 먹어서 하필 그 지하철 그 칸에 타서 하필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서 사실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이 불행을 사랑하는 사람들, 내 아이나 내 부모나 아끼는 동료들에게 내 손으로 옮길 수 있다는 감정이다. 병에 걸리고 교통사고를 당하면 내가 고통받지만 코로나는 경우가 다르다. 본능적인 두려움에 사회적인 두려움이 더해진다. 처음 겪는 두려움이다. 그러니 우리는 타인의 행동에 전보다 더 신경을 곤두세운다. 저 사람이 내린 마스크가 나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 존경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남인 이상 내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남들의 반칙에, 거짓말에 예전보다 훨씬 분노하는 것 같다.
모른 척 넘길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감정을 어느 때보다 쉽게 퍼뜨린다. 오늘의 우리에겐 스마트폰이라는 카메라와 SNS라는 방송국이 있으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하는 단어는 진정성 아닐까? 누군가 내게 진정성을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해주고 싶다. 개인에게든 브랜드에게든 진정성은 좋은 무기가 될 것이다. 하루하루가 다른 마케팅의 현장에서 기업과 소비자들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 보니 진정성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낀다. 진정성을 담은 메시지가 폄하되던 시기가 있었다. 진정성 있는 메시지는 쉽게 노잼이네, 선비네 같은 반응을 얻었다. 어린 세대일수록 정도는 심했다. 하지만 요즘은 MZ세대들도 진정성에 대해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확실히 진정성이 느껴지면 쿨하다라는 반응을 보인다. 진정성은 진지함과는 다른 말이다. 진지함이 자신의 생각을 꺼내는 방식이라면 진정성은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증명하는 태도이다. 실은 그래서 더 갖추기 어려운 것이 진정성이다. 진지함은 흉내낼 수 있지만 진정성은 척 해봐야 금방 티가 나니까. 멋진 사람과 멋져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몇 번의 대화로 바로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반칙과 거짓말에 대한 분노, 그 잣대를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브랜드에도 똑같이 적용시키는 듯하다. 기업의 갑질을 발견하면 혹은 그 반대의 행동을 인지하면 큰 목소리로 알린다. 여기에 더해서 제품 그 자체만이 아니라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궁금해한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브랜드도 동의하는지를 확인한다. 이제 우리는 기업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것 같다. 로고와 서류 더미와 콘크리트 상자가 아니라 오뚜기라는 사람의 이름, 애플이라는 사람의 이름. 한 사람을 알게 되고 그와 마주치거나 엮일 일이 많아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 어떤 단어를 쓰는지, 어떤 질문을 하는지, 어떤 행동은 하지 않는지. 나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느냐가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가? 설령 내가 그 또는 그녀의 멋진 푸사에 반했더라도 오랫동안 만날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당연히 대화해보고 관찰을 한다. 자기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아이들이 만든 눈사람을 발로 차면서 왜 어차피 녹을 거잖아 라며 킥킥댄다면 나는 그를 견딜 수 있을지. 진정성은 보인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다. 평소의 태도 속에 숨어 있다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모습을 드러낸다. 진정성의 핵심은 누적이다. 계속해서 진정성이 엿보일 때 사람들은 비로소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진짜 애정은 그때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진정성의 시작은 꾸준함이다. 적어도 진정성에 관한 한 사람들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내돈내산이라며 올린 화장품 리뷰가 사실 기업의 협찬을 받은 광고였음이 드러난 유명인을 떠올려보자. 저 사람의 말은 진짜라서 사랑받았다면 그 사람의 말이 가짜일 때 분노는 훨씬 크고 거세다. 당신 또는 당신의 브랜드가 한 분야여서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왜 그것을 잘 해내고 싶은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일이다.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걸 나는 왜 이다지도 사랑하며 왜 그렇게 잘하고 싶은지, 그 가치를 나는 왜 지키고 싶고 밖으로 전하고 싶은지, 진정성은 끊임없는 질문에서 오고 그 답을 꾸준히 외부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온다. 뉴릭이란 뉴스 서비스의 팬이다. 밀레니얼을 위한 시사 뉴스레터 뉴릭은 일주일에 3번 세상의 뉴스를 꼭꼭 씹어 소화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이메일로 보내주는데 복잡한 이슈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무엇보다 재미있다. 뉴닉에 들러 지난 기사를 보다가 우연히 스스로를 정의한 재미있는 문장을 발견했다. 뉴닉은 힙, 재미, 진정성을 추구합니다. 힙과 재미 사이에 진정성이란 단어가 들어있다니. 뉴닉은 구성원들도 대부분 밀레니얼들이라 들었는데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힙하고도 재미있게 전달하겠다는 쉽지 않은 포부를 실제로 달성해가는 모습을 보면 멋지다는 생각이 든다. 진정성은 이제 선비나 꼰대들의 단어가 아니라 모두가 추구하고 싶어하는 단어가 되어가고 있다. 많은 이들이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의심하고 신경을 곤두세우며 자신만의 성 뒤에 숨어 지내는 지금, 그 벽의 문을 열 열쇠는 아마도 진정성이라고 생각한다. 여기 생각지 못한 반전을 담고 있는 시가 한 편 있다.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유화 오징어.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에 가야 한다. 시인은 오징어에서도 인생의 서사를 읽어낸다. 나는 오징어를 앞에 두고 맥주를 떠올려 본 적은 무수히 많지만 오징어의 입장에서 오징어의 인생을 떠올려 본 적은 없다. 빛 한 점 없는 깊은 바닷속 동료들과 함께 유영하던 오징어에게 갑자기 나타난 집어등 불빛은 얼마나 찬란하겠는가. 그러나 그 광명 바로 곁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또 얼마나 극적인가. 눈앞의 광명을 쫓다가 극적으로 꼬꾸라지는 인생들을 인간인 우리 또한 얼마나 자주 보아왔던가. 시인의 시선이 닿은 뒤로 세상엔 두 종류의 오징어가 존재하게 된다. 나 같은 사람이 바라보는 맛있겠군의 오징어와 눈앞의 광명에 어떤 의심 없이 달려들다가 죽음에 이른 오징어. 때론 팩트보다 중요한 건 해석이다. 팩트 자체의 매력이 넘친다면 두말할 나위 없겠지만 우리가 무심히 지나쳐버리는 사물과 사실 속에도 숨겨진 매력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수박은 천지개벽의 과일이고 남루한 인생을 견디게 해주는 보석 같은 기쁨을 주는 과일이다.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옷에 보풀하기도 멋져 보인다. 어쩜 저렇게 사람이 소탈하지? 오래된 옷 같아서 오히려 힙해 보이네. 중요한 건 해석이다. 들여다보고 매력을 찾고 음미하는 것이다. 인생은 음미할 줄 아는 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선물한다. 그러니 음미할 줄 아는 것은 분명 대단한 재능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음미하는 이들의 반짝이는 시선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음미하는 힘을 가진 이들에게 그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가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매번 비슷하다. 좋은 걸 자꾸 보러 다녀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시선에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 우리는 곁에 둘 일이다. 음미력이 뛰어난 사람을, 인생을 음미하는 이가 내놓은 글과 그림과 영화를 가까이 있으면 언젠가는 담게 되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변화가 찾아온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그렇게 우리는 견뎌내리라. 코로나가 찾아온 그날 이후 우리에게 도착한 날들을 우리 눈앞에 펼쳐질 세상이 또 어떤 표정을 하고 있든 우리는 더 깊게 느끼고 더 자주 즐거워하며 수박이 갈라지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살아가리라. 어떤 누추와 남루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분명 의미할 만한 가치가 있다. 마스크를 쓰고 지낸 시간이 채 2년이 되어가지 않는데 이제는 마스크는 일상이 되어버렸죠. 처음에는 마스크를 씀으로써 불편한 것들을 나열했다면 최근에는 마스크를 쓰면서 좋은 점을 나열할 수 있어요. 그중 화장을 안 해도 된다는 점, 행동의 격식을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는 점, 마스크 안에 얼굴의 3분의 1을 가리고 눈빛으로 교환하는 지금 모두 다 예뻐 보인다는 말이 인정이 됩니다. 외모로 평가하던 세상에서도 조금 자유롭지 않은가요? 그런데 최근 들어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린 자녀의 언어 발달 장애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언어를 배울 때 상대방의 입 모양을 보고 따라하며 말을 배운다고 하죠. 헌데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코로나로 접하는 세상, 무엇이 변했고 무엇은 그대로인가, 무엇이 사랑받을 것인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중인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세상에 편승하기 위한 깨알 팁, 이 책 속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